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 행정론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요. 오늘은 조직복지 사회복지 조직인 거죠. 이 사회복지 조직 체계의 마지막 부분인 거죠.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하는 방법과 그리고 서비스의 활용에 관한 기출문제와 이어서 이제 챕터 3단계가 되는데요. 기획과 그리고 의사결정 이런 과정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4회 때 43번 서비스의 통합 활용에 대한 기출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들 사이에 파편화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파편화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편중을 방지해서 누락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이 파편화를 줄이는 목적인데요. 그러려면 서비스 간의 연계가 필요하겠습니다. 파편화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3번의 서비스 분화가 아니고 서비스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파편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은 서비스 전달의 파편화를 줄이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 제공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계를 시도하고요. 사례 관리를 강화를 합니다. 이 사례 관리란 분산된 서비스를 연계 관리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서비스 분화가 아니고 연계이고 4번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연계 기제 마련하는 거. 단어가 다 비슷비슷한데요. 1, 2, 4, 5번이 사회복지 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와 단절 줄이는 방법.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47번이었고 11회 때였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의 방법은 입니다. 이 서비스 통합성 증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종합서비스센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 기관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리고 지역 종합복지관처럼 하나의 서비스 분야를 두고서 복수 서비스가 그곳에서 다 제공되잖아요. 그런 종합서비스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이 통합성 증진을 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테이크 접수죠. 이 전담하는 창구를 단일화 시키는 것도 통합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 의뢰 시스템 있죠. 통합 정보망 구축해서 연계 강화하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 관리. 그리고 트래킹이라고 해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제 활용했었던 클라이언트들을 그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들의 행적을 추적해서 정보 얻을 수 있는 트래킹 방법도 서비스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직들 간의 구조적인 통합이 아닌 느슨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조직들의 분산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추어 연결하고 관련합니다. 분산된 서비스를 욕구에 맞춰 연결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표적인 예는 지문 중에 2번의 사례 관리가 서비스 통합 방법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은 8회 때 52번 기출이었네요. 다음 중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역시 통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은 사례관리 실시도 맞고요. 기관과는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인테이크 창구의 단일화 4번도 전달체계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는 목적은 서비스의 어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를 위해서 5번의 거점 조직 창설 이걸 다른 말로 종합 서비스 제공하는 어떤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종합 서비스 센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웃리치 실행하고는 통합 방법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17회 때 43번 기출이었습니다. 다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A 지역자활센터는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자, 이거 신규 직원 채용은 5번의 스태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현상이 있었고요. 5번에. 자,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그 직원에게 담당하도록 했고요. 또한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하고 상담하고 취업 방해 요인까지도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것은 분산된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서 관리를 했죠. 4번의 사례 관리도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몇몇 대상자들은 이 A센터의 취업 성공률을 낮출 것이라고 보고, 뭐 점수가 낮았나 보죠. 어떤 대상자들은. 그러면 A센터의 어떤 목표 달성률, 취업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타기관으로 보낼 방안을 검토까지 하고 이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대표적으로 성공률이 낮을 것 같은 클라이언트는 배제하고 성공률을 높여줄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 클라이언트만 이제 선별해서 제공하는 게 크리밍 현상입니다. 2번도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래서 다른 타기관에 의뢰까지 하게 되는 거죠. 2번, 3번도 이 지문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나타나지 않은 것은 1번 서비스 과하 활용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행정론 세 번째 소주제인데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리더십과 기획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기출입니다. 매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꼼꼼한 학습이 좀 필요하겠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획 단계에 관한 기출입니다. 기획의 그 특징과 그리고 또 몇 가지 기획의 기법들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 건데요. 먼저 기획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일을 진행할 계획을 세워가는 활동 과정으로서 동적인 개념이다. 라는 것과 비슷한 단어이지만 계획은 기획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결정된 그 행동의 정적인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숙지하면 좋겠고요. 이 기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이제 계속적인 동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과정인 거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특성이 있으며 또 과정 지향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기획에 다양한 그 기법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 기법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회 때 44번 기출이었습니다. 기획의 모델과 그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논리 모델은 기획할 때 논리에 따라서 기획하는 모델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로 도식화하는 방법,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논리 모델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로 도식화하는 방법이다. 자, 2번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은 과정을 강조하므로 우선순위 설정하고요.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이 전략적 기획입니다.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에 방침관리 기획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는 체계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자, 이게 옳지 않습니다. 자, 방침관리 기획이라고 해서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실행을 합니다. 자, 보통은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각종 대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한 다음에 가장 이제 선택된 걸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침관리기획은 계획을 했으면 바로 실행을 하고 그 이제 실행 과정에서 그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즉각적인 확인과 조정, 수정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계이론을 적용한 모델이 아닌 거죠.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자, 4번에 시간별 활동계획 도표라고 해서 간트 차트 기획기법이 있는데, 자, 이는 사업별로 진행 시간을 파악해서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트 차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선적 활동이다 보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세부적인 활동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업이나 활동들 간의 그 세부 활동들 간의 연결 과정은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막대 그래프로 해서 가로의 시간 그리고 세로의 목표나 그 활동 프로그램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하나의 작업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 각각의 활동들에 대한 연계성은 나타나지 않고 시간 단위로 도표화한 게 간트 차트 도표입니다. 5번에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자, 이는 일정한 기간에 추진해야 하는 행사에 그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하고 중요한 거 있죠. 임계 통로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자, PART, P-A-R-T. 자, 평가 검토 기법이라고 해서 미국 폴라리스 잠수함 건조 계획에 도입된 것이고 이 5번 지문 맞습니다. 자,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다 보이도록 하고요. 임계 경로 또는 임계 통로라고 하는데 시작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시간에 해당이 되는 게 임계 경로 또는 임계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작업 단계들을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작업 완성에 기대되는 시간까지를 보여주는 게 이 파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18회 때 47번 기출이었고요. 이 기획의 기법에 관한 역시 기출입니다.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 간트 차트였고요.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간별 활동 계획의 설계는 확인 조정 계획 실행의 순환적 과정, 이거는 목표에 의한 관리입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설정하는데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목표에 의한 관리인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른 그 결과 지향적인 특성이 있는 게 목표에 의한 관리입니다. 거기서의 그 순환적 과정이 확인을 하고 조정을 해서 계획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의 성공 여부가 정기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지문은 목표에 의한 관리 기법인 거고요. 자, 니은의 헨리 간트에 의해 최초로 개발됐다. 자, 이것이 시간별 활동 계획 간트 차트 맞고요. 이 간트 차트는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 활동과 시간 계획을 연결하지도 않는 거죠. 아까 그 과업이나 활동 간에 세부적인 활동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 정도 표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리을의 활동과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죠. 세부 활동이 포함되지 않고 활동 간의 연결 정도 없기 때문에 상관관계 파악하기 힘든 것 맞습니다. 자, 옳은 건 니은 리을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16회 때 44번 기출이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획 기법은 막대 그래프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 차트는 간트 차트입니다.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 작업 간의 연결성에 대한 파악은 어렵다고 했었죠. 과업 간 연결 정도는 표시되지 않는 거. 자, 지문 중에서는 2번의 간트 차트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에 관한 설명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13회 때 44번 기출이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기법에 관한 게 다 나오죠. 자, PERT, PART 기법은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었습니다. 임계 통로, 임계 경로를
최소한 그 활동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시간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라고 보는 PERT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기억도 맞고요. 자, MBO 목표에 의한 관리였습니다. 결과지향적이고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걸 강조하는 목표에 의한 관리, 확인, 조정, 계획, 실행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것도 목표와 활동과 관계를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디귿의 간트 차트 역시 막대 그래프 차트인 건데 가로에는 시간, 세부 그 과업에 연결을 시키지는 않지만 각 단계별 그 세로바에는 목표와 프로그램을 기입을 해서 각 단계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트 차트도 관리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을의 아웃소싱은 관련이 없고요. 정답의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정답입니다. 목표와 활동 간 관계를 관리하는 기법은 퍼트 차트, MBO, 간트 차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대 기출이었습니다. 44번이었고요. 펄트에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모든 활동의 종료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경로를 찾는 방법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하죠. 자,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PERT 기법에서 활동에서 종료까지 소요되는 그 시간은 가장 많은 그 시간을 요구하는 그 단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경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시간으로서 임계 경로 또는 임계 통로라고 할 수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3회 때 46번 기출이었습니다. 역시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했는데요. 1번 간단하고 시급한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아닙니다. 펄트 기법은요. 도입이 미국 폴라리스 잠수함 건조 계획에서 도입됐다라고 했는데 6년 예정했던 그 미사일 잠수함 배치 계획을 4년으로 단축하면서 고안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은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미 해군 핵 잠수함 건축 과정에서 고안되었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통로, 임계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시간, 임계 통로, 임계 경로라고 보는 거고요. 자, 4번에 세부 프로그램 사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죠.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프로그램 세부 과업 사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 있었죠. 세부적인 활동 포함하지 않는 거. 간트 차트는 그 흐름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5번 프로그램이나 세부 목표 사이에 시간을 계산하여 표시한다도 역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번엔 구체적인 기획의 기법을 봤다라면 기획의 총체적인 특징에 관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스키드모어라는 학자가 기획 과정을 제시했는데요. 이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요. 정답 일단 4번이고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는 게 첫 번째 과업이고요. 단계고 그 다음에는 가용 자원을 검토합니다. 그러면 그 자원 범위 안에서 기억의 대안을 모색하고요. 미음, 니은, 기억.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색된 대안들 중에서 대안의 결과를 예측을 합니다. 미음, 니은, 기억, 디귿. 그 다음에 최종 대안을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결과 예측에서 가장 최선의 그 대안을 선택을 할 거고요. 마지막은 최종 대안 선택된 것을 프로그램으로서 실행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미음, 니은, 기억, 디귿, 리을, 비읍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스키드모어가 제시한 기획 과정의 순서가 되겠고요.
다음은 16회 때 50번 기출이었습니다.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획은 연속적이며 동태적인 과업이다. 맞고요. 더 나아가서 기획의 결과물인 계획은 정적인 과업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효율성 및 효과성 모두 관련이 있는 게 기획이고요. 타당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합니다.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기획이라고 보고요. 목표 지향적이나 과정 지향적이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아까 초반에 설명했듯이 목표 지향적이면서 동시에 과정 지향적이기도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16회 때 46번 기출입니다. 역시 스키드모어의 7단계 기획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의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 단계는 도표 작성 등의 업무 포함하는 거 맞는 거죠. 니은의 결과 예측 단계 있었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 이후에 그 대안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발생 가능한 일을 다각도에서 예측해 보는 것이다. 맞습니다. 디귿의 자원 고려 단계, 그러니까 가용 자원을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이는 기획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으로 기관의 자원을 고려하는 것이다. 첫 번째부터 자원을 검토하지는 않고요. 가장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 목표에 따른 그 동원 가능한 자원도 고려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에서 틀린 거고요. 리을 개방성 유지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개방성 유지 단계에서 보다 나은 절차가 없는 경우는 기존 계획이 유지되고요. 이 개방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행 중의 변화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개방성, 융통성. 그러나 더 나은 절차가 없을 경우 기존 계획 유지하는 거. 기역, 니은, 리을 정답 4번입니다. 15회 때 33번 기획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고관리층이 조직의 사업 계획 및 할당 기획에 관여한다 아니고요. 중간관리층이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관여한다 아닙니다. 감독관리층은 주로 1년 이상의 장기 기획에 관여한다 아닙니다. 5번에 운영기획은 외부 환경과의 경쟁에 관한 사정 포함한다. 운영은 내부인 거죠. 5번도 아니고요. 4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전략적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기본적인 결정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기획의 유형입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4회 때 35번 기출입니다. 기획 플래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맞고요.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여기까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화도 될 수 있는 동적인 개념입니다.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계획이 그 기획의 결과물로서 정적인 개념이었죠.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기획은 서비스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거 맞고요.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기획의 특성은 목표 지향적이자 동시에 과정 지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마지막 10회 때 34번 기출입니다. 기획의 특징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이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 방식이 요구된다? 아닙니다. 관리자의 그 단독 그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고요. 2번 최소 비용으로 서비스 목표 달성하기 위해 초반의 기획 과정 필요한 거고 사회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맞습니다. 4번에 조직 외부의 정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맞고요. 조직의 불확실성 감소 위해서이다. 이 질문 많이 나오죠.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기획 필요한 거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 통합 활용과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그 기획 기법과 각 특징에 관한 기출문제 마치고요. 이후에는 기획 이후에 의사결정 기법이라던가 리더십 이론에 관한 기출문제 이어서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